자, 네, 나머지 예제들은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개념은 x는 p 그래프입니다. 네. x는 p. 네. 이거는 x는 p. 이거는 1차 함수는 아니죠. 네. 1차 함수는 아닙니다. 1차 함수는 y도 있어야 되고, 네. ax 더하기 b에서 b는 0이 될 수 있지만, 그죠? b는 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뭐 2x, 이런 1차 함수는 있을 수 있지만, a가 0이 되면 안 되죠. 또는 y가 없어서도 안 되죠. 네. 그래서 y는 뭐 ax, 이건 가장 기본적인 1차 함수의 형태인데, 여기는 y도 없고, 네, x는 p라고만 떨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1차 방정식은 될 수 있지만, 1차 함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1차 방정식의 그래프에서 이 x는 p라는 것을 처음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까? 보면 이거를 이제 좌표 평면상의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면 x축, 네, x축, y축 그래놓고 보면 만약 p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 어디인가 있겠죠. 네, p가. 그러면 네, x는 항상 p이고 y는 어떤 값이어도 좋습니다. 네, 그런 그래프 어떤가요? x값이 항상 p인 그래프, y는 무엇이도 좋으니까 이런 직선이 되겠죠. 네, 해를 나타내면 결국은 x는 p, 네, x축에 있는 p를 지나면서 y축으로는 평행인, 네,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보면 x가 2, y는 1 이렇게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x가 2라는 거는 네, 충족을 하니까 x가 2이기만 하면 y값은 무엇이든 어떤 것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좌표 평면상에서는 결국 그래프로 나타내지면 이런 직선 네, p를 지나고 y축의 평행 또는 x축에는 수직이겠죠. 그렇죠? 네, 수직인 그런 그래프가 된다. 네,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x는 3이다. 이런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는 3 해놓고 네, 해놓고 쭉 그으면 되는 거죠. x가 3이기만 하면 되니까 y값은 무엇이 돼도 좋으니까 네, y축은 어떤 값이 되어도 좋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2다.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찍고요.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쭉 그으면 되겠죠. 네. 자, 다음은 비슷하게 이제는 y는 q인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죠. 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에서 네. a는 0이 있고 a는 0인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럼 x항이 사라지고 네. by 더하기 c는 0인 형태를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될 테니까 얘를 q로 놓으면 네. 얘를 q로 놓으면 y는 q라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방금 전에 봤듯이 y는 q이면 y값이 q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쵸? x값이 무엇이 됐든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x축, y축 그린 다음에 q가 만약에 3이다 라고 하면 3을 여기다 표시를 하고요. y값 3을 표시하고 y는 3 이런 그래프인 거죠. 네. 그러면 3을 놓고 x값은 무엇이 돼도 좋은데 y값은 항상 어때야 됩니까? 3이어야 되죠. 네. 1,3이어도 좋고요. 2,3이어도 좋고요. 네. y값이 3이기만 하면 됩니다. x값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죠. 네. 점들을 다 찍어보면 만족하는 점들을 다 찍어보면 결국 네, y값이 3이기만 하면 된다. 즉 x축의 평행이고 또는 y축의 수직인 그런 그래프가 되더라. 예를 들어 y는 마이너스 2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x축, y축 그린 다음에 y가 마이너스 2다. 여기다 이렇게 쭉 그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미지수가 한 개일 때의 1차 방정식.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 쭉 봤고요. 잠깐만요.
예제를 하나만 풀어볼까요? 네, 31페이지. 31페이지 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를 보면 어떤가요? 네, 정리를 해보면 4개의 지금 식이 있습니다. x는 p 형태가 2개가 있고 y는 q 형태가 2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x는 2p,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p, 그 다음에 y는 q, 네, y는 마이너스 q라는 4개의 직선인 거죠. 네, 그러면 얘는 얘는 y축의 평행, 얘는 x축의 평행인 2개의 그래프가 만나서 결국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p와 q가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2p는 여기에 있을 거고, 네, 마이너스 2p는 여기에 있겠죠? q는 여기에 있을 거고, 반대편에 마이너스 q는 이쪽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지고, 그 그래프에 의해 둘러싸인 사각형은 이렇게 되죠. 네. 그런데 이때 면적이 주어졌죠. 넓이가 주어졌죠. 넓이가 24다라고 했으니까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만 알면 되죠. 가로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2p, 2p니까 결국 4p. 네, 세로의 길이는 QQ니까 2Q. 두 개를 곱하면 24가 된다. 네, 그쵸? 그때 PQ의 값을 구하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8PQ는 24, PQ는 3. 답은 뭡니까? 네, 답은 3이 되겠습니다. 뭐 그래프의 형태만 잘 알면 우리가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립방정식의 해는 그래프의 교점이다. 이것도 이제 드디어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개념이죠. 네. 처음에 어땠습니까?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결국 1차 함수의 그래프다라고 얘기를 했죠. 네, 두 개는 결국 같다. 그러면 연립방정식이란 건 뭡니까? 1차 방정식이 두 개가 서로 모여 있는 게 연립방정식이죠. 네, 연립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과서에 저희 교재에 있듯이 두 개의 이렇게 1차 방정식이 있는 연립방정식이 있다고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그래프를 가지고 풀기 전에는 얘를 그냥 우리가 식을 변수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식을 결국 풀었죠. 그래서 x와 y를 해를 구했습니다. 뭐 이미 해본 것들은 여러 가지 뭐 대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보면 플러스 y 마이너스 y가 있으니까 두 식을 더해버리면 되죠. 그럼 3x 마이너스 3은 0, 결국 x는 1이 됩니다. x는 1이면 이걸 뭐 아무 쪽 식에나 집어넣으면 위쪽 식에다 집어넣을까요? 1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 결국 y는 1이 됩니다. x는 1, y는 1이라는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그래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하나의 그래프, 1차 함수의 그래프, 밑에도 1차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란 그래프, 1차 함수, 아래는 y는 2x 마이너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되죠. 그러면 두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x 더하기 2,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날 거고 기울기가 2배로 조금 더 가파르겠죠.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교점은, 그래프의 교점은 결국 무엇이 될까요? 무엇이 되느냐? 결국 연립방정식의 해라는 얘기입니다. 해가 무엇이었나요? 1,1이었죠. 해는 1,1인데 결국 xy 좌표평면에 보면 결국 이 1,1이 해더라. 이렇게 우리는 식을 가지고 풀어서 예전의 방법으로 우리가 배웠던 방법으로 이 해를 구했는데 그래프 상으로 보니까 이 그래프 두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이 결국은 이 해이더라, 연립방정식의 해이더라 라는 겁니다. 연립방정식은 두 개의 1차 함수로 바꾸고 두 개의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서로 그렸더니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 한 점은 뭡니까? 이 연립 방정식의 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결국 이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나타난 모든 점입니다. 이거였죠? 네, 이쪽 그래프. 네.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를 만족하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 이 그래프인 거죠. 여기 하나하나의 점들은 다 이 xy 좌표들은 결국 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 즉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위를 향하는 이 그래프는 결국 y는 2x-1 또는 1차 방정식 2x-y-1은 0을 만족하는 모든 해를 여기다 그린 겁니다. 그리고 연립 방정식의 해는 뭡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죠. 그러면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것. 결국은 둘이 만나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나는 점은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니까. 그래서 교점이 결국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네. 1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결국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 하나면 이 하나의 하나가 바로 네, 두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된다. 네, 해가 된다. 만약에 그래서 이 두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네, 그래프를 딱 그려봤더니 여기서 만나고 이 교점이 뭐더라? 봤더니 1, 마이너스 1입니다. 1,1입니다. 그러면 x는 1, y는 1이 이 연립 방정식의 해이구나 라고 그렇게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뭐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네, 어렵지 않죠. 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라는 겁니다. 37페이지 예제를 먼저 한번 풀어볼까요? 네, 37페이지 예제를 보면 자, 다음 연립방정식 해를 그래프로 나타낸 그림이 두 연립방정식이 지금 이렇게가 아니네요. 다시 한번 제대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x축, y축이 있고 네, 두 그래프가 일사분면에서 만나네요. 네, 일사분면에서 이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두 일차함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네, x는 2n 플러스 1, y는 n 플러스 1입니다. 그랬을 때 네, a 값을 구하라. 어떻습니까? 이 교점은 결국 두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연립방정식 해이니까 위쪽의 방정식, 아래쪽의 방정식 어디에든 이 m 플러스 1과 y m 플러스 1을 이 점을 집어넣으면 둘 다 등호를 만족시켜야 된다. 즉 해이다. 양쪽 모두의 해이다. 공통해이다. 공통의 해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보니까 아래쪽에는 지금 a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좀 복잡할 것 같고요. 위쪽에다 집어넣으면 m을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위쪽에 집어넣으면 네, x좌표는 m 플러스 1이니까 2m 플러스 1 더하기 y좌표는 2m 더하기 1을 집어넣으면 등호가 결국 성립해서 8이 된다.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4m 더하기 얘는 2이고 얘는 1이니까 3은 8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네, 2m 더하기 2고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조금 이상했죠. 네. 여기가 x고 여기가 y니까 네, x고 y니까 x좌표가 뭐니까 2m 더하기 1이죠. 여기가 2m 더하기 1, y가 m 더하기 1. 네, 잘못 썼네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2는 4m. 차근차근 해보죠. 네, 4m 더하기 2는 4m 더하기 2 더하기 m 더하기 1은 8. 정리하면 5m 더하기 3은 8이니까 5m이 결국 5가 되네요. 네, m은 1이 되네요. 네, m이 1이 되니까 교점의 좌표는 뭡니까? 결국 1 집어넣으면 3, 2 더하기 1은 3이고 2, 3,2네요. 결국 여기가 3,2더라. 교점 3,2가 이 두 연립방정식의 해이다. 그러면
네, 아래쪽에 집어넣으면 이제 아래쪽 방정식에 집어넣으면 x가 3이고 더하기 네, a이고 그 다음에 y좌표가 2이고 는 1이 되더라. 얘들을 만족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2a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a는 결국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답이 되겠죠? 네. 교점이 두 연립방정식의 공통의 해이다 라는 것을 이용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